이번 차시에서는 1980년대 혁명 서사이자 이민 서사의 대표작인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를 통해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일투쟁 서사, 해방전쟁 서사 등이 건국 초기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장편 소설의 형식으로 조선족 문단에 등장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족의 조선 반도로부터 중국 동북으로의 이주, 개척, 정착, 투쟁의 역사를 다룬 이민 서사는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조선족 문단에 등장했는데 바로 리근전의 장편 소설 고난의 연대입니다. 이 리근전은 1960년대에 또한 범바이라는 장편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민서사, 즉 리근전의 장편 소설 고난의 연대가 그 이후인 1990년대 내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조선족의 이민서사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920년대와 1930년대를 동북조선족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서 벌인 항일투쟁사를 중심으로 서사화한 것입니다. 네, 이는 1980년대의 이민서사를 조선족의 혁명서사의 주요한 범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과 동시에 1980년대 이민서사로 하여금 이념 중심의 단일성, 관념성, 도식성 등의 한계를 지녔다고 비판받게 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본 차시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첫 이민서사인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를 중심으로 1950년대 초에 이미 조선인이 조선족으로 된 역사에 대해 꼭 써보고 싶다고 다짐했던 리근전이 왜 정작 1962년에는 조선족의 이주사의 끝머리에 해당하는 해방전쟁 서사를 먼저 썼는지,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앞장에서 강의를 했던 범바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리근전이 1962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범바이가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주사의 끝머리에 해당하는 해방전쟁 서사죠. 왜 문혁이 끝난 1980년대 초반에야 조선족의 이주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전개한 고난의 연대를 발표했는지, 왜 1980년대 이민서사로서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조선족의 이민서사들의 생활과 풍속 위주의 서사적 전개와는 달리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서의 동북조선족의 항일투쟁사로 전개했는지, 이러한 이민서사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는 중국 조선족의 이주와 형성의 역사, 즉 조선족의 중국 이주 초기인 19세기 말부터 1945년 광복까지 근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다룬 상하 두 콘으로 된 장편 대하 소설로서 조선족 문단의 첫 이민서사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연대가 안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무게와 질감, 서사적 화폭의 장대함, 서사적 시간의 길이에 비해 80년대 말에 이르면 고난의 연대는 중국 조선족의 첫 이민서사로서의 문학사적 의의보다는 우리가 이미 배운 역사 교과서와 모종 근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혹평과 함께 그 도식성, 계급 대립적 시각 일변도의 한계가 거침없이 지적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출간된 중국 조선족 문학사들에는 조선족의 첫 이민서사라는 정도로 매우 소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개혁 개방이 심화되고 문학 창작의 탈이념화, 다원화가 주류적 경향을 차지하는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최홍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 삶을 위해 모대기는 그 처절한 모습을 쓰기 위하여 도식화에서 해탈되고 인간의 본체를 표현하며 복합적인 시각에서 인간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도식화의 해탈을 창작 과정의 목표로 내걸고 눈물 젖은 두만강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눈물 젖은 두만강의 발표는 역사 교과서적 도식화 내지 공산주의 이념 과잉에서 마침내 벗어난 탈이념화된 이민서사의 수련으로 일거의 조선족 학계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권한의 연대는 그와의 대비 속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학계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권한인 연대에 대한 혹평의 핵심으로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적 도식화란 바로 계급 대립의 시각과 중국 공산주의 혁명사 중심으로 조선족의 100년의 이주 역사를 서사화함으로써 이주 초기 만주의 토착 원주민들과의 갈등, 청정부 관원과의 갈등,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간에 첨예했던 민족 갈등과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이기도 했던 조선인의 애매한 처지,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항일투쟁 등을 일거에 생략하고 조선인 이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깡그리 거세한 채 조선인의 이주서사의 단일성, 단면성을 초래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공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말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만주, 즉 동북지역에서 진행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항일투쟁에 대해 기억하고 복원하고 있는 이주서사가 리근전의 권한인 연대가 유일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탈이념성으로 하여 조선족 학계의 호평을 받고 있는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은 1900년대 초기까지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함으로써 일본의 침략 등은 모두 서사에서 배제되었고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집필된 안숙일의 북간도는 역시 조선인의 이민사를 다루고 있죠. 한국 작가 안숙일입니다. 만주 체험을 갖고 있던 앞서 제만 조선인 작가들의 중요한 대표 작가로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었었죠. 이 안숙일이 귀국한 뒤 창작된 북간도는 1920년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만주, 즉 동북지역에서의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을 거대한 서사적 화폭으로 복원하였으나 1930년대의 위만주국 시기의 조선인들의 일상과 사회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은 송두리째 생략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공적인 기록은 1920년대 초중반과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말까지로 나누어 만주에서 이루어진 이들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과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 모두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이민서사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들의 일상과 위만주국의 복잡한 민족 관계에서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이기도 했던 조선인들의 이중적인 처지 역시 모두 사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학계의 보편적인 견해를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왜 리근전만이 조선족의 이주서사를 공산주의 혁명사 중심으로 기록했는가? 이는 곧 리근전과 안숙일과 최홍일의 출신의 차이, 성장 배경의 차이, 광복 직후 귀환과 잔료의 선택의 차이, 그들 각자의 창작 의식의 메커니즘과 그것을 지배하는 동시대 정치적 무의식의 차이 등과 연결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한 그들 각자의 기억과 망각의 과정과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체험이 곧바로 기억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며 체험이 기억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것들과 무의미한 것들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지며 선택적인 기억과 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리근전의 권한인 연대에 대한
평가나 연구에서는 그가 무엇을 망각했는지, 왜서 민족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 만주 조선인의 일상 등을 생략했는지에만 주목함으로써 서사적 단일성 내지 역사에 대한 왜곡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결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망각이 무의미한 것들에 대한 배제라면 기억은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선택일 것이며, 그러한 배제와 선택의 과정이 있음으로 하여 기억된 것은 현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리근전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가 왜 안수길이나 최홍일이 망각한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을 특별히 기억하고자 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억이 오늘날 중국 조선족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1980년대 조선족의 공적 역사 쓰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여 리근전의 고난인 연대에 기억된 것들을 중심으로 그 기억의 역사적 맥락, 원인, 방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